국제개발협력 심화편 제2장 3절입니다. 보건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1. 국제보건의 방향성 1. 국제보건의 방향성 1. 건강권 보장과 1차 보건 의료 건강은 권리이다. 이처럼 명확하고 단순한 명제가 확립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온전히 누리는 그날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모른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권리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천명한 이후 천부적인 권리로서의 건강권을 지구상에 실현하고자 하는 국제사회는 1976년에 알마아타 선언을 채택하였다. 알마아타 선언에서 약속한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삶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SDG의 보건 분야 핵심인 보편적 의료 보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1차 보건 의료는 모든 인간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접근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범지구적 협력 인간은 질병과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며 생존해왔다. 때로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사망하는 암흑기를 겪기도 하며 인류를 괴롭히던 천연두를 박멸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사람들의 이동을 막았으며 세계 경제를 마비시켰다. 2022년 SDG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반 기준 5억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2020에서 2021년 기준 1,5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망하였다. 감염병에 대한 전 지구적인 대처로 신속하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였지만 보편적인 보급에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신종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범지구적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3.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심 2022년 WHO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체 사망의 71%에 해당하는 4,100만 명이 비전염성 질병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이 중 77%는 중저소득국에서 발생한다. 과거에는 성생식, 모자보건과 감염병에 집중되던 국제보건의 관심이 고소득국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고 여기던 비전염성 질병으로 확대되었다. 중저소득국에서는 아직 성생식, 모자보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도 부족하고 감염병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흡연, 운동 부족, 음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암, 호흡기계 질환, 당뇨가 주요 질병 부담을 차지하고 있다. WHO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2010년 필수 비전염성 질병의 패키지 The Package of Essential Non-Communicable Disease PEN을 만들어 중저소득국 1차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만성 비전염성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4.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활용 과학기술과 혁신적인 생각은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과 같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의약품이 개발되고 새로운 진단법에 의해서 질병을 더 빨리, 더 쉽게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주민들 사이의 더 쉽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의 교육과 정보 교류가 더 쉽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과학기술 방법이 도입 및 확산됨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적인 휴대전화 보급으로 모바일 헬스 프로그램의 확산이 가능해졌으며 모바일 헬스 프로그램은
보건의료 인력교육, 보건정보 시스템 취합 및 분석, 보건 행태 변화를 위한 의사소통, 보건의료 서비스 인센티브 제공, 약품 및 기자재 재고 관리 등의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과학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건강한 삶을 보장할 기회의 문을 넓혀주고 있다. 2. 보건 분야 국제개발 목표 1. MDG의 성과 및 한계 MDG는 보건의료 이슈를 최고 수준의 정책 의제로 가져오는 데 기여했고 보건 분야 개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 궁극적으로 MDG는 중저소득국 및 최빈국에서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보건 분야 MDG에 대해 세 가지 보건 목표를 모든 국가에 획일적으로 적용시켜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 어려웠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2. 보건 분야 SDG 방향성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평등한 개발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건강은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즉, 건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고 아울러 사회, 문화, 교육, 노동, 환경, 정치, 안보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통합하는 요소로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보건 분야 SDG의 목표와 세부 목표, 실행 목표는 보편성, 형평성, 사람 중심의 바탕으로 생애 전 단계에서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을 추구한다. 무엇보다 보건 분야를 넘어선 여러 부분에서 모든 정책에서의 보건이라는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근거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을 취하고 건강의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및 정치적 결정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생애 전반에 걸쳐 부담 없는 비용으로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재정적 수단, 영양, 의약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호수단이 없는 개인과 가정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건강권이 형평성 있게 보장될 수 있게 한다. 형평성은 국가 간, 국가 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내고 각 국가별로 기준치를 조사하여 우선순위와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SDG의 보건 분야 세부 목표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삶과 웰빙을 보장하고자 하는 SDG 3은 9개의 세부 목표와 4개의 실행 목표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9개의 세부 목표는 기존 MDG4 아동보건, MDG5 모성보건, MDG6 감염병을 유지 계승하고 정신건강을 포함한 비전염성 질병, 약물 남용, 교통사고, 보편적 건강보장, 공해와 오염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4개의 실행 목표로 담배 규제 강화, 지식재산권 예외 조치로 필수 의약품 접근 강화, 보건의료 인력 강화, 보건 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구조적으로 보면 아동과 모성이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부 목표 2개, 감염병, 비전염성 질병 등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부 목표 2개,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외부 요소인 약물 남용, 교통사고, 공해와 오염을 줄이기 위한 세부 목표 3개, 성생식 보건과 보편적 필수 보건 서비스 보장을 위한 세부 목표 2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담배 규제, 의약품 지식재산권, 의료인력, 국제보건 위험 관리를 강제하기 위한 실행 목표 4개를 제시하였다.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국제보건 동향 1.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의 출현과 확산은 취약한 저소득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붕괴시키고 있다. 2022년 SDG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조사한 129개 중 92%의 국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필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국 중 절반가량의 국가에서 필수 기초의료 서비스 중 75%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전 세계 국가의 70% 이상에서 아동 대상 필수 보건 의료 서비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 더욱 우려할 만한 일은 이러한 상황이 저소득국 주민들로 하여금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이것이 결국 질병 감시 체계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ODA 예산 배정.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자료에 따르면 총 공적 개발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금액은 2019년 184조에서 2020년도에 193조로 약 9조가량 증액되었으며 2021년은 2020년 대비 21조가 증액된 214조였다. 이 증액은 주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것이었고 이 중 7.5조는 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협력은 협력 대상국의 보건 정책 우선순위의 왜곡을 초래하거나 예산 할당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높였다. 첫째, 보건 분야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는 기준과 선정 과정은 매우 불투명하다. 한정된 예산을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지는 개발 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며 보건 분야 지원 예산에 대한 대상 국가 선정의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은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로울 것도 없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지원 추이에 대한 의학저널 란셋, 더 란셋이라는 저널명인 것 같습니다. 의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감염자 수, 사망자 수, 사망 비율 등 질병 부담과 전혀 상관없는 코로나19 분야 원조금액 할당 대상 국가 선정이 진행되었다. 둘째, 보건재정의 25% 이상을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최빈국의 입장에서 기존의 외부 지원을 코로나19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지원 분야의 감소를 의미한다. 감염병의 팬데믹 대응에 있어 협력 대상국 정책 우선순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특화된 개인 보호 장비, 진단 장비, 백신 지원은 결국 이것이 해당 국가의 핵심 감염병에 대한 예방, 진단, 대응 역량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경험적 근거는 많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또는 핵심 감염병의 예방, 진단, 대응 역량 강화와 연동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체계 전체를 강화하도록 작동해야 한다. 3. 1차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는 건강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의 대표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SDG 달성을 위한 근간이다. SDG 3의 궁극적 목적인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필요한 218가지의 필수 보건 서비스 중 91%는 1차 보건 의료를 통해 전달이 가능하다.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으로 실험실의 진단 역량 강화, 역학조사관 양성을 비롯한 보건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해 감염병의 조기 탐지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이 보편적 의료 보장, 1차 보건 의료, SDG 전체 목표들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과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양질의 보건 서비스 이용률 역시 이와 연계하여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이다. 4. 분쟁 및 취약 지역과 감염병. 분쟁 및 취약 지역은 각종 감염병이 발생하기 쉽고 발생 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감염병의 팬데믹 발생도 분쟁 및 취약 지역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기준 연간 500만 명가량의 5세 미만 아동,
30만 명가량의 임신부 및 산모가 사망하였는데 이 중 60% 이상이 분쟁 및 재난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이들 분쟁 및 재난 취약 지역은 보건의료 체계가 매우 취약하거나 혹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개발협력 대상 지역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감염병 및 팬데믹 대응 사업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과감한 또는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5. 감염병과 범분야 연계 필요성. 팬데믹 대응 사업은 SDG와 연계하여 어떻게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는 감염병 발생의 근본 배경인 빈곤을 팬데믹 대응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다.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겪으며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빈곤층에 대한 접근법이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2014년 2만 8천여 건 이상의 감염자와 1만 1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당시 해당 질병의 빠른 확산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안전하지 못한 식수위생시설이 지목되었다. 식수위생 서비스의 부재는 SDG가 분류하는 대표적인 빈곤 지표 중 하나이다. 안전하지 않은 식수와 화장실, 비위생적인 행태는 그 자체가 감염병을 유발하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감염병에 취약한 이들의 생활환경, 주거환경 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리지표이기도 하다.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에볼라 바이러스는 콩고 민주공화국 등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해 왔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확산하지 않았을 뿐이다. 국제사회를 위협할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면에서 질병 대응 능력도 향상되었을는지 모르나 이러한 질병들이 언제든지 지역 내에서 발생할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2014년 이후 최근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국제보건을 통한 건강 증진의 대상이 누구인지라는 물음에 다시 봉착하게 된다. 4. 보건 분야 주요 유엔기구 1. 세계보건기구 WHO 개요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해 설립한 유엔 전문기구로 1948년 창설되어 194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22년 12월 기준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와 6개 지역 사무국,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동부지중해, 서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보건부에 보건정책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역할, 보건과 관련한 정책의 제언, 지식 생산 및 공유, 기준 및 규정 제정, 각 회원국의 보건 관련 지식 및 기술 지원, 세계보건 경향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보건의료 체계 강화, 감염병, 비전염성 질병, 생애주기 건강 증진, 공중보건 위기 관련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기준 제시, 규정 제정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3.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개요 전쟁 피해 아동의 구호와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 특별기구로서 1946년에 설립되어 182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전 세계 144개 중저소득국에 설치된 대표 사무소와 36개 고소득국에 설치된 국가위원회를 통해 아동 구호를 위한 지원 사업과 세계 아동 문제를 홍보하고 있다. 역할, 아동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중저소득국 지원,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장려, 아동에 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국제 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 긴급구호, 식수 및 환경 개선, HIV, 에이즈 예방, 기초교육 강화, 의료사업 개발 및 의료진 훈련 실시, 교육기관 설립 및 교사 훈련 등을 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특히 예방접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UN 인구기금 UNFPA 개요 인구 문제와 관련한 사회, 경제, 인권적 측면의 인식을 높이고 중저소득국 인구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1967년에 설립되었다. UN 인구기금, UN Population Fund, UNFPA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150개국 이상 국가에서 700에서 900개의 성생식 모자보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역할 UN 각 기구의 인구정책 사업 지원, 세계 인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금 지원, 가족계획에서의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활동, 가족계획 관련 정보활동, 통계 수집, 세계 인구 현황 발간, 인구개발 사업을 위한 국제원조 모니터링, 중저소득국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원조 제공 등을 시행하며 최근에는 성생식, 모자보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3. UN 에이즈 계획, UNAIDS, 개요 HIV, AIDS의 확산에 따른 전문적 유엔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국가의 에이즈 관리 및 예방 사업을 돕기 위해 1996년에 UNAIDS 계획이 창설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155개국을 상대로 활동하며 132개의 UNAIDS 담당 사무소를 두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역할 각 국가에 에이즈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HIV, 에이즈 확산 방지와 감염이나 그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지원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활동, HIV, 에이즈의 효과적 대응책에 대한 인식 고취, HIV,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전략 정보 및 기술 지원, HIV, 에이즈 발생과 대응 상황 추적, 감시 및 평가, 시민사회의 참여와 전략적 파트너십 개발, 효과적 대응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5. 국제보건 파트너십과 이니셔티브의 등장. 2000년 전후에 나타난 보건 분야의 국제적인 경향 중 하나는 특정 질병이나 대상을 다루기 위한 국제보건 이니셔티브, 글로벌 헬스 이니셔티브의 등장이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국제적인 협력과 조율을 목적으로 각종 파트너십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 롤백 말라리아 파트너십, RBM 파트너십 to end 말라리아. 말라리아 종식을 목표로 하는 국가, 양자기구, 다자기구, 민간기업, NGO, 지역사회기구, 재단, 연구소, 대학 등 500여 개의 단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1998년 RBM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말라리아 치료제 및 예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을 하였고 살충 처리된 모기장 보급과 활용을 높이며 임신부에게는 말라리아 예방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다. 현재는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며 말라리아 종식을 위한 연구, 예방, 진단, 치료,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의 협력과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 UN 사업기구, UN Office for Project Service, UNOPS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2. Stop TB 파트너십. 전 세계적인 결핵 확산을 막기 위해 1998년 만들어진 파트너십이다. 2030년 결핵 종식을 목표로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재단, 양자기구, 다자기구, 지역사회 결핵관리기관, 결핵환자단체 등 2,000여 개의 기구가 파트너십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다제내성 결핵의 관리, 결핵약제 개발, 결핵약제 보급, 직접 관찰 치료법을 지원하고 있다. 2001년 국제의약품 특수기구 글로벌 드럭 파실리티 GDF를 파트너십 내부에 발족하여 결핵약, 진단기기, 소모품 등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3. 세계 백신 면역연합 GAVI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향상함으로써 중저소득국 어린이 등 인류의 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2000년에 설립되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중저소득국 대상으로 면역체계 증진 및 백신 보급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역할로는 백신 접종률 제고, 보건의료체계 강화, 기존 및 새로운 백신 사용 활성화, 백신의 안전성 강화이며 황열병이나 뇌수막염 등 백신 접종 서비스 지원, 신기술 개발 촉진, 국가 백신 접종 프로그램 운영 자금의 장기적, 안정적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감염병 대비 혁신연합,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 지구적 접근, 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COVAX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과 형평성 있는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GFATM, HIV, 에이즈 예방 및 치료,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민간재단이나 정부, 기업, 개인이 출자하는 세계기금으로 2002년에 설립되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에이즈, 결핵, 그리고 말라리아 분야의 자금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확립, HIV,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 성평등 인식 제고,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지원, 결핵 치료, HIV, 에이즈의 모자 수직 전파 예방,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저비용의 내구성 좋은 모기장 배급, 성생식 보건 증진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5. 감염병 예방 혁신연합 CEPI. CEPI는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목표로 2017년 다보스 포럼의 논의 결과로 발족하였다. 정부, 공공, 민간기업, 자선단체, 시민사회의 혁신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을 촉진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형평성 있는 백신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 및 이동의 증가,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학적 변화, 여행자 수와 교역량의 증가 등으로 신종 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백신 개발과 보급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새로운 백신 개발 및 보급에서 글로벌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6. 코박스 퍼실리티. 코박스 퍼실리티는 코로나19 진단, 치료, 백신의 개발 생산, 그리고 형평성 있는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연합체로 CEPI, GAVI, WHO가 2020년 4월 주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유니세프가 조달 및 공급 담당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 2월 백신 보급을 시작으로 2022년 7월까지 16억 1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146개국에 보급하였으나 고소득국의 백신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형평성 있는 백신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 국제보건안보구상 GHSA 국제보건안보구상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는 감염병의 예방과 통제를 위해 2014년 미국 정부 주도로 5년간의 다자적 협력 메커니즘으로 출발하였다. WHO를 포함해 44개 국가의 연합체 형태이며 한 번의 기간 연장을 거쳐 비정부 기구를 포함한 연합체의 형태를 갖추었다. 파트너 국가의 감염병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통제를 위한 질병 감시, 실험실 시스템, 인적 역량 강화, 감염병 긴급 대응 4개 분야 11개의 GHSA 활동과 그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8. 보편적 의료보장 2030 UHC 2030 보편적 의료보장 2030 Universal Health Coverage 2030 UHC 2030은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이다. 양자 다자기구, 정부, 재단, 기업, 연구소 및 대학이 파트너로 가입하고 있으며 상호 간의 정보와 자원을 교류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다양한 면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편적 의료 보장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UHC 2030은 2007년에 만들어진 국제보건 파트너십을 발전 계승하였다. 국제보건 파트너십은 보건 분야 공여 기관들 간의 단일화된 플랫폼을 활용하고 공동의 재원을 마련하여 공동의 모니터링과 평가 틀을 활용하고자 주장하였다. 그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더욱 강조하고 재정관리에서의 조화와 일치를 주장하였다. 9. 빌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건강 개선 및 빈곤 감소를 위해 2000년 설립된 민간 재단이다. 미국 시애틀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9개 사무소를 통해 기아 및 빈곤 극복,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에서 촉진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기술 지원, 글로벌 협력 강화, 시장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기술 혁신 촉진, 양질의 데이터 구축 및 연구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뇌수막염 백신 개발 및 보급,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 HIV,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퇴치 지원, 안전한 식수 위생시설 보급 활동 등이 있다. 국제보건 이니셔티브들은 막대한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영역의 활동기관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협력활동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 사망 감소, 모건 건강 향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식수 위생 향상, 국제보건의 파트너십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 국제보건의 법규 및 규약 1. 국제보건규약 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은 1969년 감염병 이행을 감시하고 국제적 확산을 예방하며 관리,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준국제법 성격의 규약이다. 2005년 세계보건총회 World Health Assembly WHA에서 개정안을 채택하여 2007년 발효되었다. 2022년 기준 194개 HW 회원국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169개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다. 국제보건규약은 중요한 공중보건 사건을 각 국가에게 보고할 것을 포함한 의무와 권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보건 위기사태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HIEIC 선언 여부를 결정할 기준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질병의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을 유지하고 국가 간 여행이나 운송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보건규약은 개인의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관리,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보건규약의 이행 책임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에 있다. 또한 모든 국가는 적절한 시간 내에 공중보건 사건을 감지할 질병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평가하여 WHO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공중보건 위험과 응급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WHO는 국제보건규약 이행을 위하여 국가 간의 조정 역할을 하며 개별 국가가 상기 역량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기술적 지원, 교육적 훈련을 제공한다. 2. 담배 규제 기본 협약 FCTC 담배가 인간에 미치는 해악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채택하고 2005년에 국제조약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담배 규제 기본 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는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2019년 기준 181개 당사국이 조약을 비준하고 담배의 수요와 공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3년 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 비준하여 당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담배에 대한 수요 감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세, 가격 정책 실시,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담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하는 용어를 담배 포장지에 사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창설되면서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보호, 강화하고자 지식재산권 감시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최소 기준을 포함하여 만들어졌다. TRIPS는 지식재산권이 중저소득국에 필수 의약품의 접근성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강제 실시와 같은 유연성 조항을 두고 있다. 강제 실시란 특허 상품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사법당국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특허 상품을 제한하거나 생산하거나 또는 특허권이 부여된 절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TRIPS는 이미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생산 역량이 없는 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강제 실시도 보장하고 있다.